글쎄 뭐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행복한 어린 시절을 이제 보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태어날 때는 그 한국 전쟁, 그러니까 6.25 때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이제 부산에 피난 갔을 때 거기서 태어났지만 그 이제 그 서울이 수복되고 다시 서울에 왔고 저희 그 아버지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바로 옆에 처음에는 살다가 그다음에 이제 박물관이 덕수궁 석조존으로 이사를 가서 그 저희 아버지가 한 25년을 관장님을 하셔서 늘 저는 이제 박물관집 아이로 이제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는 그 당시에 모두 이제 좋은 학교 가려면 덕수 수성 뭐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저는 그 우리 동네에 있는 그렇게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요즘 애들 보면은 그때는 정말 실컷 놀고 그러고 잘 지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집이 이제 남산에 있었는데 그 남산에 바로 산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가 끝나면 우리 반 애들이랑 모두 우리 집에 오면 뭐 산 나무 위에도 올라가고 무슨 또 그때 또 여자였지만 뭐 칼싸움도 하고 뭐 하여튼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지금 생각하면 아주 이상적인 그 자연과 더불어 잘 자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를 이제 나와서 그 다음에 제가 그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그 미술사라는 전공이 없었는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이제 그 미술사 전공 있어서 제가 거기서 미술사를 전공을 하고 그때는 이제 조금 고생을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나라 대학교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뭐 이거는 엄청 공부를 하지 않으면 미국 애들을 이제 따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사실 좀 공부를 했고 또 그 당시는 또 점수가 좋아야지 또 대학원에 또 장학금도 받고 그렇다는 생각을 해서 20대 제 20대는 정말 제가 그러니까 정말 아주 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공부를 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이어갈 수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은 그 제가 미국서 10년을 이제 보냈는데 그러니까 학사, 석사, 박사 그때 배운 공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정말 좋은 그런 그 시야도 넓히게 됐고 공부가 정말 뭔지도 알게 해줬고 굉장히 좋은 그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는 이제 서울에 와서 뭐 교수를 하다가 지금 이제 관장이 됐습니다. 전통문화라는 거는 이제 결국 오랜 기간 동안 우리한테 배어 있는 무슨 관습이라든지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이랑 어떻게 다른가를 알게 하는 그것이 이제 전통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전통하면 아직도 그 어떤 전통을 답습하는 걸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서 어떤 강의를 했는데 저의 강의 제목이 우리나라 미술의 전통과 무슨 근대성 뭐 이런 제목의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한국 분이 아주 3시간을 드라이브를 해서 제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사실 저의 강의는 우리가 보통 우리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소위 그 수묵이나 동양화에 대한 강의가 아니라 저는 굉장히 아주 아방가르드적인 그런 그 현대 미술에 있어서의 전통을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화가 나셨어요. 왜냐하면 너는 제목에 전통이라는 제목을 달아놓고 전통적인 동양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현대 미술만 했다. 이렇게 이제 화를 내셨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통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전통이라는 거는 답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은 그거를
거를 어떻게 재창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미술에 있어서 비록 우리가 쓰는 재료가 전통적인 재료가 아니고 뭐 아주 무슨 뭐 예를 들면 요새는 뭐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써도 그 속에서 전통이 어떻게 새롭게 해석이 되느냐, 그게 지금 보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통, 정체성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이렇게 흘러와서 딱 고정돼서 변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옛날의 전통 문화, 동아시아 속의 전통 문화가 서양 문화를 만나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거나 다시 또 그거를 적응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꾸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이라는 거는 그렇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동적인 것이고,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새로운 문화를 바뀔 때마다 자꾸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전통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자꾸 변화하고, 또 옛날 같이 뭐 동아시아에 우리가 이렇게 딱 그 고립된 사회가 아니라 굉장히 글로벌한 사회에서는 그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지만 새롭게 전통을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전통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우선 정신적인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을 공경하라 뭐 이런 말을 많이 배우고 자랐는데, 제가 외국에 나서 이제 생활을 했을 적에 거기서 흔히 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오면은 버스에서 어른한테,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자리를 비켜준다든지 그런 것 같은 것, 또 뭐 예전에 우리가 들은 석담 중에 뭐 하나가 익은 배는 뭐 고개를 숙인다든지 그런 거가, 그러니까 겸손하고 또 그러니까 어른이라 그럴까, 이 경우는 아마 나이가 많은 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같이 어떤 남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랬을 때 언제든지 우리가 그런 분을 배려를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 생활할 때는 항상 나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를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의 굉장히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잘 어울리고,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항상 어울리면서 그룹이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와 차별화시키는 굉장히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전통 문화의 어떤 보존이나 발전 같은 거에도 굉장히 할 것이 많은데,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무슨 한옥이라든지 한식 같은 거는 새롭게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디를 봤더니 이제 캘리포니아의 한 교포 청년이 고기라는 그런 이름을 내건 이렇게 왜 트럭에다 싣고 다니면서 파는 음식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건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 이제 거기 뭐 이렇게 타코 같은 거에서 팔았는데, 이 사람은 불고기 같은 거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음식이라든지 요즘은 옛날 같이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꼭 자기네 것만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 맛보고 싶고 이런 게 많거든요. 특히 지금은 중국, 일본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이제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이 새로운 동양이에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 그러니까 전통 속에서 나오는 거를 현대 문화에 맞춰서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예를 들면 한식이라든지 뭐 한옥 같은 경우도, 온돌 같은 거,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아파트가 요새는 마루에 히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창조적으로 개발을 하면, 그러니까 그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우리나라 전통을 잘 알아야지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것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지만 지금 사는 우리한테는 그걸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맞게 만드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앞으로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역시 저는 이제 박물관에 있으니까 가장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알 수 있는 거는 역시 이제 박물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박물관에 오면 제일 먼저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는 교과서에 있었던 걸 실제 눈으로 보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1차적인 감상 방법이고, 그거를 이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랑 어떻게 생각하니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던 것들이 새롭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그 방법으로 정말 즐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미술사를 대학에서 공부를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제 그때 제가 한 게 서양 미술 쪽이었는데 그러니까 유럽에 여행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다 놀러 다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이게 정말 산교육이다라는 말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실제 이제 많이 보러 다니는 그러니까 그 경험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신라의 금관을 우리 박물관에서 봤다. 그러면은 실제 그 경주에 가서 그 무덤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더 그 역사라든지 그런 데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니까, 제가 볼 적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할 적에 제일 좋은 방법은 박물관 이런 데, 뭐 박물관 아니더라 과학 이런 데 가서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는 실제 그 장소를 찾아가서 경험을 하고, 그것이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이 굉장히 그 사회가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고, 또 청소년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무슨 뭐 학원에 다녀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를 안 하고 여행만 다녀야 된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 문화를 알더라도 그 문화가 세계의 맥락 속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위치를 차지하고 그런 견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 이해를 하면 우리 문화만이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좀 과도한 민족주의적인 그런 데 흐를 수도 있지만은 균형 있는 이해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를 알아야 되지만 다른 나라 문화를 또 역시 같이 알아야지 그런 어떤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이 미래를 또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랄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런 정말 문화를 이렇게 즐기고 감상하는 여유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물관에도 이제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 또는 뭐 청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전시도 보시고 그러는데,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요. 뭐 재미있으면 더 좋은 거지만 없어도 그냥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서, 이 전통 문화 이런 거를 부담 갖게 자꾸 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찾아내서 자발적으로 하나는 뭐 이거 봤는데 이게 난 좋더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그 흥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 박물관에서 모든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스스로 여러 가지 책이나 자료를 찾아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게 어떤 소위 말하는 안목이나 시각이나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특별히 부탁이라기보다 부담 갖지 말고 문화를 즐겨라 뭐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요.